안녕하세요. 창업 보이는 라디오 시즌2의 MC 김민정입니다. 시즌1에서는 창업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공감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시즌2에서는 한층 더 전문적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법률인데요. 스타트업은 투자 계약, 지식재산권 등 법적 이슈가 사업 성패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창업자들이 겪는 갈등과 위험도 대부분 법률 문제에서 비롯되지만 사전에 알았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모균 변호사님을 모시고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법률 이슈와 해결 방안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모균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변호사님은 경영학 전공 이후에 법학 석사 과정을 거치면서 경영과 법을 모두 깊이 있게 공부하셨고요. 기업에서의 실무 경험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창업을 한 경험까지 있으십니다. 또한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대학교 초빙 강사이자 창업진흥원 스타트업 법률자문단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스타트업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법적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기에 오늘 이 시간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스타트업 법률 자문단으로 활동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요. 최근 대구에서 열린 법률 상담회에서는 진짜 창업의 법과 현실이란 주제로 특강도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창업자분들이 고민이 되게 다양했습니다. 일반화할 수 없이 계약서 하나라든지 투자 조건이라든지 사례를 드시니까 이건 내가 미리 챙겨야겠다라고 공감하시는 것이 많았습니다. 네, 확실히 창업자들은 이 초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계약, 투자 관련 고민들이 많겠군요. 네, 맞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 가장 흔한 고민은 다양한 계약서와 지식재산권 관리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세팅해두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놓치면 나중에 복구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계약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AI를 통해서 문서를 쉽게 만들 수는 있는데 핵심 조항이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최소한 필수적인 조항이 포함된 문서를 세팅하는 게 중요한데요. 정관 설계라든지 공동창업 간 동업 계약서라든지 비밀유지 계약서, 근로 프리랜서 계약서, 외주 개발 계약서, 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투자 계약서 등 다양한 기본 문서가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회사의 이런 형식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창업진흥원 스타트업 법률자문단을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요즘에는 정말 훌륭한 변호사님도 많이 계시니까 안전하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됩니다. 네, 계약서 관련 법률 문제에 이어서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리도 중요하겠네요. 초기 스타트업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이거 내 거 맞아? 라는 느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디자인, 어플, 영상 등 외주로 맡긴 창작물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고 공동 창업자가 퇴사할 때는 IP 사용 금지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개발물이나 특허는 가능하면 회사 소유로 명시하는 게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자료 관리도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직원이나 이해관계자, 고객 데이터베이스, 설계 도면 같은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비밀 자료나 지적재산권은 분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퇴사 후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스타트업 초기에 IP 귀속 계약, 쉽게 말해서 누구한테 속하는지, 그다음 비밀 유지 계약서, 상표 출원, 저작권 등록, 그리고 회사 내부에 이러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문제가 터지고 나면 대응하기에는 되게 비싸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천천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외에도 M&A 단계에서는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을까요? 네, M&A는 쉽게 실사 단계, 계약, 그 다음에 통합 이렇게 세 지점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를 보면 먼저 재무, 세무 리스크를 은폐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의 세금 체납이나 임금 체불 사실을 숨기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투자사가 나중에 역풍을 맞아서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미리 실사 단계에서 회사가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IP 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나 도메인이 대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인지 오브 컨트롤 조항 때문에 인수 후에 대표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고객사로서 이제 관계를 끝내겠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핵심 인력도 유출될 수 있습니다. CTO나 개발자가 빠지면 회사 운영 이제 단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창업자는 매각 가치, 값어치를 올리면서도 이걸 사는 사람에게 객관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사가 가진 데이터베이스나 지적재산권 등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자 등록과 그 형태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공동 창업자의 특히 계약과 지분 구조를 정확하게 문서로 해야 합니다. 그냥 친하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계약서, 약관 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문서화하고 근로자 관리에 있어서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바탕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새 개인정보가 중요한데 이런 처리 방식이라든지 업종별 인허가 역시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초기부터 이런 것을 관리하고 기본 사항을 잘 준비하면 나중에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창업자분들이 평소 궁금했던 법률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창업자입니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어떤 법적 규제를 따라야 하는지,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상황들이 궁금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저작권, 책임 문제 등 다양한 규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AI 서비스를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한 4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 관리입니다.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사전 동의와 어떻게 사용할지 목적을 고지를 해야 되고 비식별화와 보유기간 명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처리 방침에는 학습 데이터 종류나 이용 목적,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이나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해서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로는 저작권 관리입니다. AI 학습 데이터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면 여러 가지 저작권 침해 위험이 크고 학습 데이터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책임 범위 명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여러 가지 책임 조항과 이용자 책임을 약관에 넣어야 합니다. 끝으로 2026년에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 생성 표시를 좀 하셔야 되고요. 오작동이나 편향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나 금융, 교육 등 민감한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보호 조치도 필요하고 해외 기업은 국내 책임자를 꼭 정하셔야 됩니다. 결국 핵심은 개인정보 관리다, 저작권 점검, 책임 범위 명시, 그리고 AI 기본법 준수입니다. 이 4가지를 지키면 법적으로 안전하게 AI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진출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이번엔 변호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저는 해외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국가별로 꼭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이 궁금합니다. 해외 법인을 설립할 때는 단순한 서류 준비뿐만 아니라 법인 설계와 초기 세팅이 중요합니다. 한국 러펌의 현지 사무소를 활용하면 현지 법률 지식과 더불어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먼저 법인 형태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형태에 따라 세금이라든지 지분 구조, 투자 유치 가능성, 나중에 상장 준비까지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LLC가 운영은 쉽지만 투자 유치가 어렵고 C컵은 투자자 선호와 IP 준비에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지 사업자 등록과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은 EIN 발급과 은행 계좌 개설,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ACRA 등록, 베트남은 투자 사업 허가증, 홍콩은 비즈니스 레지스트레이션 서티피케이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 규제가 중요합니다. 국가별로 지분 제한과 최소 투자 요건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진출하신 국가별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세법과 회계 구조도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별로 세금을 어떻게 뗄지는 다 다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한국에 법인이 본사가 있는 경우에는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가 있으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끝으로는 정관, 주주 명부, 대표자 여건 등이 현지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해외 법인은 단순히 서류만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정확하게 현지 법을 알고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꼼꼼하게 준비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 보호 관련 내용입니다. 저는 해외 파트너사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데 기술 탈취가 걱정이 너무 되어서요.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조항도 알고 싶습니다.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 및 파트너사 협력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해외 파트너사와 협력할 때는 이제 계약 자체도 중요한데 우리는 먼저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비밀 정보 정의를 넓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설계도, 코드, 데이터, 전략 등 핵심 기술을 최대한 비밀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사용 목적을 제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계약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제3자한테 이걸 임의로 제공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비밀 정보를 반환하고 파기할 때는 반드시 그 의무적으로 계약 종료 시 원본과 사본, 백업까지 모두 파기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할 시에 손해배상이란 위약벌, 금지 청구 조항을 포함하고 여러 가지 중거법이나 관할을 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국제 정제가 잘 되는 곳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POC 파일럿,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초기에 그냥 우리 실험 삼아 해보자 라는 사업에서도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기술 구조가 가장 노출되기 쉬운 단계입니다. 특히 외국 고객사가 대기업이면 우리는 계약서나 비밀유지 계약서를 안 쓰고 헐레벌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처음부터 비밀유지 계약서와 정식 계약서를 철저하게 체결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창업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슈들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조항 하나, 또 사서해 보이는 문구가 스타트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실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을까요? 네, 우선은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대표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계약서나 법적 책임을 갖추는 것이 단순히 빨리 처리해야 되는 서류 작업이나 숙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회사의 외형을 갖춰간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신다면 성장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 창업자 간의 계약, 외주개발과 지식재산권, 투자계약, 직원 채용 문제까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사소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이런 법률 사항을 꼭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노하우와 팁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